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미국 얼바인시 대표단 일행이 지난 19일 우리 시를 방문해 상호 교류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시를 방문한 미국 얼바인시 의회 의원이자 전 시장을 역임한 마이클 워드 등 6명의 대표단 일행은 관내에서 3박 4일간 머물면서 윤병희 시장으로부터 시 관내 현황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이재환 시의회 의장의 적경과 중소기업 상공인들 간의 간담회를 가진 한편 기흥업 소재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 용인대와 경희대,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얼바인시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중소기업인들의 지속적인 무역 통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과 정보 교환을 통한 우호 협력을 다지며 상호 시정 발전을 위한 양 도시 간의 자매 결연 추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제19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개회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0일 폐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의정 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시 법정 독립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용인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의 요구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통해 시민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선진 첨단 농업 요람으로 자리 잡을 용인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원산면 사업리에 들어섭니다. 올 5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6,652평의 부지에 건평 968평 규모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농업인의 실증 교육시설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민들이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기 이전에 최종 시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조성해 양액 재배와 조직 배양을 운영하고 비육돈 사육과 과수 시범포를 운영하게 되며 농기계 공작실을 갖추고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직 배양실과 토양 종합 건정실, 농촌 여성을 위한 생활과학실 등을 갖추고 용인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힘쓰며 현장 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해 과학 영농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첨단 농업의 산실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98 대규모 사업 중 용인시 유방동에서 고림동을 잇는 유린교 가설공사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97년 4월 착공해 오는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 20억 3천만 원을 투자해 길이 800m와 너비 20m로 개설하고 있으며 유방동에서 고림동을 잇는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해 교통체증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인 농촌 지도자와 농업 경영인 100여 명은 지난 17일 합동 연찬회를 가진 데 이어 늘 푸른 농촌 건강한 하천 만들기라는 표 아래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결의 대회를 가진 후 경안천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물자 절약이 중요한 요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부들이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쓴다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수지읍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주부들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그 제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세식 저변기용 절수기는 최근 특허와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수세식 양변기를 한 번 사용할 때 소비되는 물의 양이 약 13리터인데 절수기를 이용할 경우 이중 매번 헛되게 버려지고 있는 6리터가 고스란히 남게 되어 40%가량의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TV 방송에선 이미 홍보되어 왔지만 각 가정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절수기를 사용하면 물론 설치도 간편하지만 고장이 날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식구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좋습니다. 과거에는 벽돌을 사용해서 물을 아껴왔지만 지금은 이 제품을 통해서 수돗물 40%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혜가 아닐까요? 최근 밀렵군의 덫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이렇게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지난 18일 포고면 신원리에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방사에는 독수리와 말똥가리, 너구리 등 5마리를 방사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포곡초등학교 어린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방사되는 동물들의 귀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는 농약 중독과 총상, 탈진 등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물들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24시간 대기 체제의 동물병원을 운영해 그동안 치료한 동물이 독수리를 비롯해 백로 등 모두 11종 35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서는 이들 중 야생에서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은 지속적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지만 사회적인 보호운동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환경 보존의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대청소의 날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주거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새마을 분여회와 환경단체 등을 통하여 배출하면 알뜰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문지를 분리할 때는 신문지만 따로 모아 30cm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서 보관합니다. 이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비닐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헌책이나 잡지류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또한 상자류나 우유팩, 음료수팩 등은 양옆을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보관합니다. 폐플라스틱을 분리할 땐 재질이 다양해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분리 배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재활용품들은 시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서 수거해 재활용 공장을 통해 재활용품으로 다시 생산됩니다. 이렇게 아끼고 모으고 되살려 쓰는 일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들어서 물 부족에 대한 의견이 논란이 될 정도로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합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